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중독TV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재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김아영입니다. 네, 또 해가 바뀌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죠? 작년에는 술이 자살을 부른다라는 무거운 주제로 4회기 정도 내용을 준비했었는데요. 네, 그때 자살 시도 후에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 그 비율 중에서 44.1%가 음주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돼서 음주가 자살 경로로서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굉장히 놀란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살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들도 따지고 보면 술이랑 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들에는 사고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로 큰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고가 아니더라도 신체 질환으로도 음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는 1년에 음주로 인한 신체 질환으로 사망자가 4,694명.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9.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통계표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표가 10년 동안의 알코올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추이인데요. 자, 9.5에서 시작이 돼서 10년이 지나도록 2019년도 집계 9.1까지 거의 추이가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의학이 발전해서 암 치료율도 올라가고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율도 올라가는데, 알코올 사망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이런 심각성이 지금 이 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음주로 인한 사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알코올은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많죠. 그리고 각종 범죄, 성범죄와 같은 범죄 가능성을 높이는 주범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여성가족부의 가정 내 폭력 실태 조사에서 65세 미만 기혼 남성 중에서 신체적 폭력 행위자는 거의 매일 음주하는 비율이 9.5%였고, 그다음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6.5%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 폭력에도 굉장히 많은 경로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윤창호법 등 많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음주운전 문제도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센터장님,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1년에 만건만 잡아도 일상적인 운전 인구가 한 2천만이라고 한다면 2,000명 중에 한 명이 음주운전이잖아요. 네. 그럼 10년간 10만 명? 아니요. 2008년부터 2017년 10년간 음주운전 사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좀 보고 읽어드릴게요. 25만 5,59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2,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 이상이 1년에 음주사고를 낸다는 거네요. 네. 네. 그 중에서도 7,018명이 사망하고 45만 5,28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엄청난 수치네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대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이 전체 연령에서 28.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전체 연령 중에서 28.2%. 네. 그러니까 막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좀 음주운전의 비율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에서 0.14%의 상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빈도 운전 사고를 일으킨 알코올 농도, 네. 그게 0.1에서 0.14%요. 네. 네네. 그런데 사망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9%로 운전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취됐다, 0.1 넘어가면 뚜렷하게 취한 상태가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역시
게 사고의 빈도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는 좀 적당히 취한, 그러니까 덜 취해 보이는 그런 0.05에서 0.09%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방심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에 대한 폐해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항상 캠페인이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뉴스에도 사고가 보도가 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술에 대해서 방심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술을 늘 마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고의 위험이 좀 높겠지만 또 어떤 분들이 사고의 위험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심하는 문제를 짚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의 대상은 가끔 마시지만은 마셨다 하면 많이 마시게 되는 분들입니다. 가끔이니까 자신의 술 습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방심하다가 보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사고를 낼 거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을 가진 물질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술 양도 많이 마시는 게 습관이 되면 뇌에서는 딱 그 정도까지 마셔야 되는 강력한 패턴이 생기고요. 또 술 마시는 속도도 한번 늘어나서 빨라지게 되면 다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시는 술이 괜찮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 실제로는 또 원래 의도보다 더 많이 마셨는데 본인이 그만큼 마셨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술을 마시면 통증이 덜하고 힘든 감정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술을 더 찾게 되고 하는데, 근데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취기가 오르면 환경이나 이제 자신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해서 발음이 꼬이거나 막 비틀비틀하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상태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무뎌지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해도 그게 실수가 되는지 모르고 그게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음주로 인한 사고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센터장님, 마무리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이제 크게 음주운전, 그리고 폭력, 특히 이제 가정 내 폭력 통계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어떤 강력한 경로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근히 일상적으로 마시고 하지만은 가끔 마신다고 생각해서 방심하는 분들이 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네, 역시 이제 방심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저희가 한 잔, 술 한 잔을 아주 쉬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종별로 한 잔이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알아보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굉장히 궁금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중독. 음주운전 사고를 그중 0.01 1.10 0. 저 여기가 헷갈려요.